자, GDI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선 그리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선 그리는 방법부터. 일단 지금 슬라이드 자료에서 이 106번행하고 111번행 코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C 페인트 DC, 그러니까 여기 온 페인트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C 페인트 DC 오브젝트 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제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리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CDC의 파생 클래스인 C 페인트 DC의 오브젝트, 그리고 DC에서 DC는 이제 이 뷰 윈도우가 되겠고요. 이 뷰에 속한 윈도우에 대한 DC를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 이제 뭐 그리기 작업을 하는 형식이었죠. 근데 GDI 플러스에서는 이 DC와 유사하게 그래픽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C자가 없긴 한데 요거 클래스 맞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인데,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픽스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요 오브젝트를, 요 DC에 대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합니다. 요걸 인자로 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생성하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대한 DC가 있듯이 DC에 대한 그래픽스 클래스 오브젝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고 이 윈도우의 그리기를 수행할 수 있는 CDC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DC하고 연결된 이제 그래픽스 객체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기를 시도하시면 이제 이 윈도우 화면에 그리기가 이제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기 내용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예, 그리기 내용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CDC, 그러니까 DC 가지고 할 때는 펜 같은 거를 생성을 하려면 뭐 이제 C 펜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뭐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특히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이 셀렉트 오브젝트의 압박이 참 대단하죠. GDI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런데 GDI 플러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릴 때도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끝나요. 뭐 셀렉트 오브젝트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는데, 클래스 객체를 선언하는데, 예, 이제 생성자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두께고요. 여기가 이제 RGB 컬러인데요. 이게 여기서 잘 보시면, 예, 이게 이게 오동작을 좀 하네요. 잠시만요. 예. 이게 이제 RGB 컬러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앞에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알파 채널 값이에요. 알파 채널.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그림인데, 이게 알파 채널이 지금 얘는 255니까 불투명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파랗게 나온 거고, 요게 이제 검정색이죠? 검정색이고 두께가 20인데 알파 채널이 이제 투명도를 한 절반 정도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버린 거죠. 예, 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펜을 만드는데 기존의 어떤 펜이 단순히 이제 RGB 컬러 값만 줬다면, 지금은 정확히 따져서 ARGB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A는 알파 채널이 되겠고요. 선을 그릴 때는 드로우 라인이라는 그래픽스 클래스 오브젝트의 멤버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인자로 펜 오브젝트의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선을 그릴 선의 시작 좌표하고 끝 좌표를 그려주면, 명시해주면 그대로 그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투명하게 겹쳐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그리기를 한 건데요. 요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셨다면, 예, 이제 선을 투명하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거 안 해도 된다는, 기존 GDI에 비해서는 이것만 해도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코드를 잠깐 넘겨서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 그래픽스 오브젝트 DC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요. 펜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RGB니까 이제 파란색이네요. 예,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투명하지 않게 이제 불투명하게 해갖고 두께가 20. 근데 중요한 거 참 여기 플로트 타입으로 명시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C 포인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DI 플러스의 포인트가 되는 클래스인데, C 포인트랑 똑같다고 거의 사용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배열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좌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하나, 그 다음에 x가 30에 y가 둘, 그러니까 1, 2, 여기가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로 가자면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가니까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잘 보시면 이 펜 오브젝트에 대해서 set line join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쪼개낼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조인하는데 라운드로 하겠다. 그럼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둥글게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각지게 딱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 모서리가 둥글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라는데 예, 기존의 드로우 라인 함수 같지 않고 요건 이제 배열로 좌표 어레이를 받아서 어레이 요소가 몇 개인지 해가지고 선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했으면 원래 이제 GDI 프로그래밍으로 하시려고 그랬으면은 이거 이제 펜 만드실 때 이제 지오메트릭 펜 만드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세팅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게 set line join 함수 하나로 끝나요. 그리고 요 내용을 잠깐 또 좀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네요. 예. 요 코드인데 제가 작성을 이제 예. 일단 뭐 여기 조인인데 라운드 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빌드 해가지고 이거 뭐가 좀 빠졌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래픽스 아이고 요거 선언이 또 빠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실행시켜서 보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동그랗죠. 여기가 지금 동글동글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라인 조인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 그러니까 set 라인 조인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이 내용은 이제 정의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제 라인 조인이라는 그 열거형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미터가 있고 베벨이 있고 라운드가 있고 미터 클립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을 하실지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미터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미터로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베벨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를 좀 잘라주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옛날 같으면 펜 가지고 이제 막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펜을 직접 수정을 그러니까 필요 없이 그리기 할 때 이제 속성을 펜 속성을 이제 다양하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속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을 갖다가 뭐 조이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합쳐질 때는 그러니까 뭐 기본 값으로 쓸 때 대시 스타일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 점선 스타일도 가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솔리드가 있고 이건 기본이죠. 대시가 있고 도트가 있고 대시 도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대시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좀 길죠. 그죠? 도트가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시기에 따라서 기본값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기를 한번 한 다음에 예, 중간에 펜 오브젝트를 바꾸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속성을 중간에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캡 방식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뚜껑이죠. 선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캡, 에로, 앵커 뭐 이렇게 스타일 정해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화살표로 바뀌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이것도 쫓아가 보시면 또 이제 열거형 상수예요. 근데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스퀘어가 있고 라운드가 있어요. 이제 라운드 같은 경우로 만약에 바꾸겠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동그랗게 가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캡을 여기에서 라운드인데 이제 라운드 앵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어요. 그죠? 동그랗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엔드캡이죠? 이거 끝부분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엔드캡 말고 스타트 캡을 또 같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시작은 동그랗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끝부분은 만약에 이제 화살표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이제 빌드에 보면 시작은 동그랗고 끝은 화살표가 되고 이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꽤 또, 예, 이거 뭐 어디 오피스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그 모양이죠. 뭐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데 이런 모양 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 있는 그 내용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죠. 기존에 없던 기능이죠. 이거 펜 오브젝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이거 하나를 선언을 해서 뭐 바꿀 거 없이 계속 이걸로 쓰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펜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쫓아가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서드를 지금 뭐 잘 쓰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예, 이걸 조금 열어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펜 클래스죠. GDI 플러스에서 이제 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쓰는 방법이 뭐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DI 플러스 베이스에 뭐 어떤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았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요. 메서드 쪽에 가시면 get 컬러님 뭐 set 컬러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참 할 얘기도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 좀 제가 뭘 좀 보려고 하냐면 set 컬러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컬러 오브젝트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펜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성을 했는데 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set 컬러 함수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파란색으로 선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만들 때 지금 투명도가 이렇고 파란색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찍을 때 이렇게 셋컬러 함수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 뭐 이제 여기서 2호 이렇게 하고 여기 0 하면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펜 오브젝트를 이렇게 여러 개 생성해 갖고 뭐 하고 자식할 거 없이 중간에 색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셋컬러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대단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GDI 플러스가 기존의 GDI에 비해서는 그리기가 훨씬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훨씬 더 괜찮은 더 그럴싸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곡선 처리 관련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